네, 여러분 그럼 이제 교재 278쪽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두 번째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어는 이형식과 오형식에서 각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형식 동사구나, 오형식 동사구나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78쪽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seem, appear, prove, turn out 많이 보신 동사지요.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입니다. 이 2형식 동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달아서 투부정사처럼 보인다, 투부정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명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투부정사였을 때 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를 쓴 게 to, be의 형태가 되겠고요. 비동사이므로 이 뒤에 뭐가 붙겠다? 명사나 형용사인 보어를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to b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가 지워져도 괜찮고 안 지워져 있어도 다 괜찮기 때문이에요. 당시 설명드릴 때 보어 자리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어 그냥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형태들이 이제 자꾸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형용사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또는 전치사 like 명사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정법에서 배웠던 것도 사용될 수 있고요. to 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 중에서 비동사가 활용된 거 to be 그러면 이것도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자체적으로 명사나 형용사인 보어를 또 데리고 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차 이렇게 쌓여서 실력이 점점 늘게 되실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seem, appear, prove, turn out 몇 형식? 2형식 동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이는 거 완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요 1번에 반괄호 3번 보겠습니다. 주절의 동사보다 그러니까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런 것보다 더 이전 시점을 말하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to have pp 이렇게 주절 동사보다 옛날 시점 to have pp 어렴풋하게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또 수동의 의미를 넣고 싶다 그러면 to be pp to be pp 그러면 수동에다가 더 옛날 일이면은 to have been pp to have been pp까지 확장이 쫙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예문 5개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가운데 예문 5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he seems to be a kind man. He seems to be a kind man에서 to b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있을 때는 to 부정사를 살려둔 거고요. 없을 때는 그냥 보어 자리에 뭘 쓴 거다? A kind man을 사용해 준 겁니다. 두 번째, he seems to be shocked at the news. He seems, 자, 그 사람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To be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라고 해서 to 부정사에다가 수동 표현을 했죠. 감정을 느끼는 것, 충격을 받는 거니까 shock을 가지고 pp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동태에서 놀람을 유발하는 거에서 전치사 뭐랑 결합한다고 했습니까? at. 그래서 여기도 be shocked at 이라고 수동태에서 배웠던 표현이 활용이 된 거예요. He seems to be shocked at the news 라고 해도 괜찮고 to be 지운 상태로 형용사인, 수동 의미의 형용사인 shocked만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you don't seem to like me. You don't seem. 자, don't seem이니까 부정인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놓고요.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to like me.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to like me, to 부정사 활용해서 그대로 써줬어요. 네 번째, he seems to have lived here. He seems to have lived. to have pp니까 자, 그 사람이 이런 것처럼 보여 라고 seem은 현재 시제,
그리고 여기에 살았었다라는 거는 언제? sin보다 더 옛날 시점, 더 앞선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는 과거에 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sim 뒤에 s가 붙은 거 현재 시제, 투부정사 어떻게? to, have, pp 썼으니까 sim보다 더 옛날,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과거에 라는 표현을 덧붙여 놓은 것 뿐입니다. 더 전에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he seems to have been rich. He seems to have been rich 는 자, he seems,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에서 투부정사를 have pp로 바꿨죠. 비동사를 가지고 have pp로 바꿨으니까 더 옛날 일, 그래서 지금 부자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have pp의 모양이 사용되면 주절의 동사보다 더 옛날 일을 표현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좀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될 때 해석이 어려운 동사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보시면 되는데, come 투부정사, come 투부정사. 자, come이 일형식도 되지만 이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으로 활용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이 형식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come 투부정사 모양을 보시면 투부정사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를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com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게 되다. 그럼 그 아래도 볼까요? get 투부정사, get 투부정사. 자, 여기는 get to 명사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get to 명사는 명사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고 get to 부정사에서 get은 몇 형식? 2형식인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게 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grow 역시 사용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come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가볼게요. fail to 부정사. fail to 부정사는 워낙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아래 happen to 부정사. happen to 부정사는 여러분 아주 가끔 시험에 등장합니다. happen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happen to 부정사로 표현이 되면 우연히 to 부정사 하게 되다의 느낌을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happen to 부정사. 자, 그 정도로 해서 위에 4개 있죠? come to 부정사, fail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happen to 부정사. 이렇게 4가지 의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279쪽으로 가겠습니다. 279쪽은 to 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여 있는데 명사처럼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용사처럼 해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미래를 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79쪽은 비동사가 있고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는데 이거를 명사처럼? 아니요. 형용사처럼? 아니요. 그럼 어떻게? 미래적인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한다. 자,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것이 책에 보시면 예정, 의무, 지시, 명령, 운명, 가능, 의지, 의도. 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우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감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are to meet in New York. They are to meet in New York에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썼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명사처럼 해석을 한다면 그들은 만나는 것이다? 아니죠. 그들은 만나는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거야, 앞으로 그럴 거야, 미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상 자연스럽게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be-to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be-to 용법의 의미는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미래를 뜻하는 것이고 내용에 맞게 부드럽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You are to eat all your breakfast before you go to school. 학교 가기 전에 다 먹을 거야 인데요. 다 먹어야만 해
라고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의무, 먹어야만 한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해서 너 이거 다 먹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학교 못 가 라는 뉘앙스를 넣어주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be-to 용법의 의미를 이 많은 거를 각각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they were never to see their homeland again. 자, 여기는 were, 그죠? were 과거 시 썼고요. not 대신에 never라고 not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were하고 to 부정사가 짝꿍인데 시점이 과거의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거였다 라고 해서 시점 자체는 과거지만 과거의 순간에 뭐에 관해서 말한다?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like what you do. 여기 네 번째 별표 하시겠습니까? 이 네 번째 문장이 좀 혼동을 일으키기 쉬워요. if you are to succeed 에서 여기가 맞다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얘가 뭐랑 헷갈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가정법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ar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were to 부정사, were to 부정사를 사용할 거고요. 주절에서 어떻게?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쓰게 됩니다. 형태적으로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죠.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실의 반대, 그렇죠?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표현하는 무엇을 준다? 조건을 주는 거예요.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면 you must like, 반드시 좋아해야만 해. 무엇을?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if you are to succeed라는 부분이 가정법이 아니라 뭐 하는? 조건절, 그냥 if 조건절로 사용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나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거죠. 그러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you 뒤에 are가 바르게 사용된 겁니다. 이제 조금 느낌 오시겠어요? 네. 가정법은 반대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 조건절은 50%, 이러려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이렇게 선택을 주는 것이 바로 if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to 부정사. 여러분 이거는 전에 많이 했습니다. 5형식 행위 유발 동사.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He allowed them to go home. 그럼 여기서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뭘 보고 판단하죠? 우선은 첫 번째, allow, 5형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목적어가 them, 목적격 보호가 to go. 이렇게 보셔야겠죠? go는 당연히 자동사니까 be go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가 허락했어,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도록 이라고 해서 allow, 5형식 행위 유발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썼다? to 부정사를 썼다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e expected her to pass the test. 그럼 여기에서도 expect를 보면서 이거 5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목적격 보호의 to 부정사인 거고요.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 그녀가 통과하는 거니까 능동으로 to pass the test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he helped her to find it. help, 돕다라는 사역동사 중에서도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라 준사역동사라고 부른 이유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find it, to find it 이게 원래 모양이지만 어떻게? 앞에 있는 to를 싹 지워서 원형을 사용한 형태. 그러니까 to find를 그냥 find로만 써도 괜찮기 때문에 이름을 준사역동사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된
투부정사. 정리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사적 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280쪽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실제로 문장 안에서는 대부분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닐 때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본다 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 각각의 특이점들이 있는데 그 특이점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큰 얼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조건을 표현한다 라는 것은 투부정사 하려면 또는 투부정사 하려고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부정사 하려면, 투부정사 하려고. 자, 두 번째, 원인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앞에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쁜, 슬픈 등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뒤에 그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 또는 대절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 뭐라고 말하죠?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표현을 하죠. Glad 또는 nice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glad나 nice라고 느끼는 감정의 무엇? 원인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표현할 때는 투부정사를 달아도 좋고 아니면 뭘 써도 좋고 대주어 동사를 써도 좋고 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화났음이 틀림없어 라고 했을 때 뭘 보고 판단을 하죠? 뭐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쟤 참 친절하다. 왜? 이런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라고 해서 어떤 앞에서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보니까, 뭐뭐 하니까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면 판단의 기준 또는 판단한 원인, 여기 2번과 3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결과.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앞에 있는 동사가 앞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앞에 있는 동사가 보통 그냥 시간이 흘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은 자다가 깼다, 아니면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동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보통 많이 쓰이는 뭐뭐 하려면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연결했을 때 도저히 어색해서 쓸 수가 없다 라면 이 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한번 끊으시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했어 해서 끊고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 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 했어 그리고 결국 투부정사 했어 라고 마치 앞에 나온 것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못했어 라고 부정을 할 때는 not 투부정사를 붙여주시면 그럼 부정의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좀 특이한 경우 결과를 뜻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좀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의미가 투부정사가 그거 할 정도로, 투부정사 할 정도로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경우 되겠습니다. enough 투부정사, to 투부정사, so 삐리리 as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정도를 표현할 때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그냥 형용사를 써놓고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붙입니다. 예를 들면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easy,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쓰고요. 뒤에 to understand,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쉬워 그런 개념을 표현하죠. 그래서 마지막 정도에는 짝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다른 형용사들 뒤에서 정도를 표현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난 이 형용사 어려워, 쉬워
쾌편 형용사, 유쾌해, 즐거움을 줘 또는 불쾌해, 불편함을 줘 그 정도의 느낌, 난이 쾌편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 투부정사가 약속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280쪽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장이 쭉 있는데요. 옆에 목적, 원인, 판단, 조건 적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 이 문장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stood up to see Jenna better.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또는 투부정사 하려면 이렇게 해서 목적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I'm pleased to see Jenna again. Pleased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Pleased. 기쁨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는 이라고 해서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을 뜻하게 되겠죠. 세 번째, Ken must be mad to behave like that. Must be mad. 화가 났음이 틀림없어 라고 아주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그 추측의 판단, 원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To behave like that.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났음이 틀림없어 라고 판단의 기준 또는 판단한 원인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2번과 3번이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I would be glad to join the army. glad 라고 해서 glad, 기쁜이라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would니까 나 기쁠 텐데, 그죠? 기쁠 텐데, 뭐 하면 기쁠 텐데, 군대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시죠? 그래서 조건을 표현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목적 또는 조건 같이 묶어놨고요. 다섯 번째, The girl grew up to be a famous artist. The girl grew up. 아이가 성장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라고 연결을 하면 예술가가 되려고 자랐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row up, 성장한다 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명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을 때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결과 또는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하셔서 여기 네 번째 결과. 애가 컸어요. 커서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The class is very easy to teach. easy, 형용사 썼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정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easy to teach, 가르치기 쉬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7번에서 To get a good friend, be a good one.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be a good one,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쓴 건데요. 목적 또는 조건 둘 다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를 보시면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감을 잡아주시고 281쪽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조건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건데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면, 뭐뭐 하려고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모양은 to 부정사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to 부정사는 다른 표현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모양은 in order to 부정사.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 너무 길어요. to 부정사 하려는 목적에서 to 부정사 하려면인데 너무 길어서 앞에 in order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제거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 so as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 여기 띄어쓰지 않습니다. 띄어서 쓰면은 그러니까 so 삐리리 as to 부정사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so as to 부정사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정리. to 부정사가 목적이나 조건을 표현할 때 원래는 in order to 부정사 또는 so as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려면, to 부정사 하려고 이의 뜻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챙긴다면 뭐 해야겠어요? 부정해야겠죠. 부정. not 투부정사 해주면 되고요. in order not 투부정사, so as not 투부정사가 되면 투부정사 하지 않으려고 라는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할 건가요? so as 투부정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1번 so as 투부정사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so as 투부정사는 뭐랑 똑같다? 그냥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려면 하기 위하여인데요. so 삐리리리 as 투부정사의 형태가 있으면 요 삐리리리 사이에 다른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깊어지면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를 판단하는 것도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큰 얼개를 잡고 가는 거니까요.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면 굉장히 형용사해 또는 굉장히 부사해, 매우, 아주, 굉장히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서 굉장히 형용사 또는 부사해 끊고 그래서 투부정사 할 정도야 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so 삐리리 as 투부정사.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잘못된 문장으로 나오냐면 여기 as 투부정사인데 as를 빼버리고 so 삐리리 투부정사의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서 투부정사해 라는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을 거예요.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that 주어 동사, 굉장히 형용사 부사하다, 그래서 대절하다. 요거랑 의미가 똑같을 때 that은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오지만 주어 동사 다 있는 게 아니라 동사를 갖다 쓰고 싶어요? 그럼 뭐로 바꾼다? 그냥 투부정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as 투부정사, so 삐리리 as 투부정사 이렇게 끊어서 굉장히 형용사 부사하다, 그래서 투부정사해 또는 투부정사 할 정도로 이렇게 의미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as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as 투명사인데요. 얘는 보통 문장 중간에 빡 나옵니다. 갑자기 as 투명사 이렇게 나오면 아, 얘 뭐 하는 as지? 혼란을 일으키기 쉬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as의 쓰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as 투명사 이렇게 돼 있으면 요만큼이 하나의 말 덩어리, 전치사구입니다. as 투명사, 명사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구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so as 투부정사, 목적이나 조건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so 삐리리 that처럼 so 삐리리 as 투부정사, 굉장히 뭐뭐하다, 그래서 투부정사하다 또는 투부정사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때 as를 빼먹지 말자. 세 번째는 as 투명사, 명사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281쪽이 그 내용을 쭉 정리해드린 거입니다. 목적이나 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면 이라고 해서 네모칸에 in ord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줄여서 그냥 투부정사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문은 투부정사 대신에 다른 표현들로 바꿔준 거니까 쭉 내려가시고요. 비교 1번 보겠습니다. 비교 1번 뭐뭐 하기 위해 so as 투부정사, 부정하려면 so as not 투부정사, not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는 in order 투부정사에서도 not의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order 투부정사 대신에 in order that 주어 동사, 이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할 거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in order 대절 또는 so 대절, 이거는 지금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 비교 두 번째 거 볼게요. so as 투부정사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조건을 표현한다.
됐죠? 그 밑에 so 삐리리 as 투부정사는 의미상 so 삐리리 대절과 같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아래 as to 명사, 명사에 관하여라는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표현할 때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다. 자, 목적과 조건 됐고요. 원인에서 그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형용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나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그것의 원인을 표현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281쪽 아래에 있는 예문은 동그라미 1번에서 glad, 동그라미 2번은 happy, 동그라미 3번은 surprised, 동그라미 4번은 laugh. 이런 표현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바로 뭐다?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이고요. 여기서 3번에서 be surprised 뒤에 at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at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 달아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I was surprised. 내가 놀랐어 인 거고 놀라움의 원인을 뭐 해서 그녀를 보게 되어서 라고 해서 see her, see라는 동사를 갖다가 보게 되어서 활용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투부정사로 바꿔서 to see her로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82쪽. 자, 282쪽은 감정의 형용사 앞에 only to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to be 하고 to 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가 있죠. 요 to는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없어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다시 한번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없어 이렇게 짜게 되는데 이 앞에 only가 들어가면 to 용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only to 용법은 잘못된 문장으로 출제되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단입니다. 판단은 추측하는 표현하고 주로 사용을 한다라서 예문 통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are so brave. 너 진짜 용감하다. To try to rescue him. To try to rescue him. 너가 걔를 구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 진짜 용감한데? 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실수하면 안 되는 거. so가 있고 뒤에 to가 있잖아요. 근데 so 삐리리 as 투부정사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되냐면 문장이 쭉 있는데 문장의 단어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아, 이 단어 짝꿍이야 라고 그냥 연결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쓰여 있는가를 판단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so brave, 너 진짜 용감하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뒤에는 용감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짝을 이루는 단어는 물론 짝도 맞춰야 되지만 그냥 아 단어 이렇게 자동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짝을 쓰는 게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두 번째 볼게요. He cannot be rich to ask me for some money. He cannot be rich. cannot 그럴 리 없어. 저 부자일 리 없어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일 리가 없다 라고 판단했는가 근거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제시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리는 걸 보니까 부자일 리가 없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인데 항상 그래서 결국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투부정사 의미를 갖다 붙였는데 뭔가 이상해. 그럴 때는 결과를 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283쪽에 6번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정도 살짝 보면 enough, so, to, 뭐 기타 형용사들이라고 해서
정도에 관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도에서 첫 번째, enough. enough는 충분히 또는 충분한 이렇게 뜻을 적어드렸는데요. 사실은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부사로 쓰일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풀이하기 좀 더 쉬우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명사 이렇게 할 거면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명사를 수식하는 enough는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명사 했을 때 뭐뭐 하기에 충분한 명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enough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 덩어리를 데리고 옵니다. 자, enough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전치사 for 그리고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붙여서 명사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enough 뒤에 투부정사 또는 enough 뒤에 전치사 for를 붙여서 뭐뭐 하기에 충분한 또는 충분하게 이렇게 말을 길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명사를 enough가 혼자 수식할 때는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있죠. enough to 부정사 또는 enough for 명사 이렇게 길어지면 뒤에서만 수식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네, 길이가 길어지면 뒤에서만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즉 enough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는 enough가 어떻게? 앞에서도 되고 뒤에서도 돼요. 길어지면 어디서? 뒤에서만. 그러나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만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거 물어보겠죠? 뒤에서만 수식해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가? 요 앞에다가 붙여버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문장.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enough 자체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enough가 있는데 이 enough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끊어지고 얘는 또 다른 수식어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 자리에 형용사로서 enough가 필요한 위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어, 비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enough가 있고 그 뒤에 부사가 이어진 형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더 이따 깊어질 때 볼 거고 지금 원칙은 enough가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에서? 뒤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한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교재 283쪽 보겠습니다. enough 해서 반괄호 1번 형용사 enough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합니다. 앞이나 뒤에서 수식. 그런데 길어지면 어디서 한다? 뒤에서 한다 라고 하시고 자, enough가 길어질 때 주로 투부정사 또는 for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를 데리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괄호 2번 부사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에서? 뒤에서만 수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old 형용사죠. 나이 든이라는 형용사니까 뒤에 enough to go to school 학교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가 뒤에서 앞에 있는 old를 수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 strong enough to carry it 에서 strong 역시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nough to carry it 그걸 나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힘이 센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 strong을 수식하는 거고요. She was kind. 그녀가 친절해. Enough to help them. 그들을 도울 정도로 충분히 친절해 라고 해서 kin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어디에서?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kind라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 아시겠죠? 네.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
그리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뒤 다 괜찮아요.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에는 아무리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enough 하나만 쓰더라도 항상 어디서? 뒤에서 수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